안녕하세요. 사회과학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농촌 농업 이야기. 오늘은 현장에 다녀보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박사님, 농업의 정책기관에 있는 근무하는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농어촌 공사, 유통공사, 뭐 공사들 많죠. 공사, 그 다음에 산하기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정말 농업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농업인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마음이 있을까요? 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책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농업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농업 관련 기관에 신입 직원들 면접 때문에 이제 가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기준이 뭐였는가? 이 직원을 채용하는 기준. 농업에 관련 기관을 채용하는데 농업의 활동보다 더 중요했던 게 영어 점수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에 다녀왔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최소한 농업 관련 기관에 들어오려면 면접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거기에 농업에 관련된 활동들이 정말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것이 좀 더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생활 때 농촌 활동도 하면서 농업 관련 농활도 갔다, 농촌 봉사활동 다녀오고 농업에 일 같이 해보고 또 아르바이트에 농업 관련 창업기관에 가보고, 그 학생들은 어때요?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학생과 영어 점수를 잘하고 외국에 돈이 좀 있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해서 갔다 온든지 해가지고 그 두 학생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학생이 더 농업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해를 할까?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고 또 농업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농업 관련 기관에 있는 사람들 다 좋은 대학 나왔을 거고, 머리 다 좋아요. 그들이 어떤 영업을 만들어 하고 변화를 해왔나요? 농업인들에게 정말 맞는 농업 정책을 만들어서 해왔나요? 어, 머리가 좋고 활동적이기도 해요. 물론 일부 지도사라든지 공사 직원들 만나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아, 정말 이 사람이 농업을 이해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농업인들이 만났을 때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답답하다고.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실행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근데 그냥 직장으로 생각을 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 어, 저기 좋고 오랫동안 할 수 있고 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직장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농업인들과 대화하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뭐 왜 그렇게 농업 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직장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직장 뽑을 때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 시험 자격이라든가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농업인들이 그것을 그들과 함께 대상을 만들어내고 하는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뛰면서 너무나 답답해 하거든요. 자기 돈으로 사기업 하는 것이 괜찮다면 정부의 돈이 들어가고 그것이 어떤 산업의 발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산업에 대한 이해를 정도는 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 하려고 하고 책상에서만 하려고 하는 분들,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근데 그것들 자체도 어떻게 넘어설까 고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도 답답해요. 만나서 이야기 나오면. 농촌마을 사업을 관리하는 공사 직원이 농촌마을에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신규 발령 나서 농촌마을의 지역개발을 담당을 해야 돼요. 컨설팅 회사를 컨트롤해야 되고요.
농촌 마을 주민들과 만나서 방향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미래를 말해야 되고요. 가능하나요? 물론 신규 직원이니까 위에 팀장도 있고 다 알아서 같이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어차피 결정은 그들이 하거든요. 농촌의 수출 수입을 관리하는 직원이 과연 농촌에 얼마나 왔었을까? 저도 그런 기관들 가보면 답답해요. 솔직히. 농업인들을 만나서 한번 조사는 다녀왔겠죠. 간다면 했겠죠. 하지만 그 간다며 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경험해 봤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느냐의 문제고요. 그 프로그램 이전에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을 뽑았느냐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농업 농촌의 미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이 누구냐? 농업인만 사람이냐? 농업인만 열심히 해서 발전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해주는, 그리고 앞에 리딩 해주는, 앞에 끌어가주는 농업 정책 관련 실행해주는 공사 직원들, 산하기관 직원들 굉장히 같이 가야 되거든요. 중요하거든요. 근데 농업인은 열심히 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발목 잡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잣대를 딱 하나 대고요. 잘못 잡는 거예요. 그 산업을 이해했으면 좀 더 그걸 고치려고 개선할 텐데 그러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농업의 가치를 좀 이해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신규 직원을 뽑는 곳에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농업인이 가서 서류를 넣으면 안 통한 게 너무 많대요. 안 통해서. 신규 직원 채용 기준을 좀 점검해 주세요. 농식품부 장관님 오셔가지고 뭔가 변화를 혁신을 한다면 그것부터 점검해 주세요. 혁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람 혁신이잖아요. 그럼 사람 혁신은 그 산업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애정도 없는 사람이 그냥 하나의 직장으로 생각하고 우리 회사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오나요? 농활이든 농업 창업이든 농업에 대한 히스토리가 그 사람에게 있다면 영어 점수보다 학점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농촌에 그리고 농업의 관련 기관에 들어가서 최소한 농업인을 만나면 적어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농업 관련 기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풀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스펙만 계속 만들었던 사람들은 뭐 화려해. 그 사람 뽑을 수밖에 없게 하는 기준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준을 바꿔야죠. 그걸 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준을 바꿔내야 되잖아요.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